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현 대표입니다. 드디어 이재명 정치 사망 선고 내일 됩니다. 못 빠져나간다. 못 빠져나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예. 예. 물리적 내전이라고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슨 말이겠어요? 어떻게 봅니까? 그 물리적 내전이 무슨 뜻일까요? 싸우겠다는 거지. 그렇죠. 뭘 들고? 예. 물총? 뭘 들고 싸우나? 총칼 들면 큰일 나는데. 물리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 뭔가 무기를 들겠다는 것이고. 트랙터 시위. 예. 무력을. 트랙터가 그게 원래 탱크 아닙니까? 예전에 탱크의 기본이 트랙터. 뭐 최소한 뭐 무기는 아니 트랙터에 껍데기 씌우면 그게 탱크니까. 자, 장갑차 정도는 되겠죠. 예. 남태령에서 뭐 대치 중이라는 얘기 있었는데 예. 지금 대치 중입니까? 예, 지난번에 예. 출몰 했던 그 농민연합회 그 이 친구들이 지금 전라도에서 올라와서 예. 남태령에 집계를 해서 지금 헌재 쪽으로 지금 몰고 가려고 하는데 일단 경찰들이 막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하려고 하는데 출근하는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네. 지금 대치 중에 있고요. 네. 경찰들이 여기서 막아야 되는데 안 막고 시내로 진입하는 순간에 아시지 않습니까? 네. 이들은 전농들은 전국 농민. 예, 연대들은 예. 말 그대로 민노총의 농업판입니다. 그럼 민노총이 북한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건 이미 뭐 기정사실이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5.18 유공자가 네. 이번 트랙터 시위의 주동자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아, 그랬구나. 예. 5.18 유공자가. 하여간 뭐. 그래서 지금 이건 다 지령을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구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구 지령입니까? 일단은 이제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이제 북한의 지령이겠죠. 이재명을 살려내야 되는 부담감. 이 부담감 때문에 아니 어떻게 그 야당 당 대표가 어떻게 간첩하고 연결이 바로 되는? 그러니까 이제 재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대북 송금이잖아요. 네,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대북 송금. 여기 몇 번째냐면 네 번째인데 수원지방법원에 지금 계류돼 있는 상태죠. 24년 6월 12일 날. 이건 큰 돈인데. 기소 거의 800만 불이 갔잖아요. 이야. 근데 그 돈을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쌍방을 보고 대납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의 논리는 뭐냐면 자기들이 대북 사업하려고 한 거지 내가 시킨 게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러 정원에서 이하영이나 이런 자들의 이미 재판이 끝나서 구속됐잖아요. 감옥에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미 확정 판결된 거나 마찬가지고 여기에 최고 핵심 수괴가 누구냐. 그것을 밝히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북 송금 사건이고 여기에는 이재명이가 북한을 좀 방문하게 해달라. 이런 부탁이 들어있어요. 그렇구나.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되는데 김대중 노무현 때처럼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회담을 하는 모습을 좀 쫙 비춰가지고 이제 종북 세력들과 이 좌파 세력들을 표를 결집하기 위해서 쇼를 하려고 대북 송금을 하는데 돈을 보낸 거예요. 그러네요. 그쪽에서 북한에서 이미 요구를 했습니다. 오시면 어전가 행사에 필요한 돈을 보내줘야 당신을 초청하겠다. 그래서 이 상방으로서 우선 대납을 해준 겁니다. 김성태가 북경에 가서 또 심장에 가서 북한 인사들하고 만나가지고 술잔을 돌리면서 형님 동생 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죠. 맞습니다. 바로 그때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북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김정은은 지금 또 한 번의 고난의 행군 시기를 맞이해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종북 정권을 들어서게 해야 옛날 김대중 때처럼 5조를 받든 15조를 받든 받아서 또 정권을 생명을 연장할 텐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다시 이제 우리가 정권을 한 번 더 잡아버리면 말 그대로 북한은 그냥 고사에서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이들은 지금 남한을 교란해서 윤석열을 탄핵하고 이재명을 대통령을 앉히겠다고 지금 이 지루한 전쟁을 3년째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좀 측은한 마음도 들어야 되는데 왜 국민들이 측은한 마음을 가지지 못할까요? 자, 지금 얼굴을 보시면 알지만 이재명 얼굴이 어떻습니까? 이거를 자세히 볼까요? 썩소라 그럽니다. 썩은 미소.
완전 썩은 미소 보이시죠? 지금 웃음기가 싹 갔습니다. 오늘 네. 재판에 출석하는 날이었어요. 네. 네, 대장동 사건으로. 오늘 내일이 네. 선고일인데 네. 오늘은 또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중에 찍힌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네. 계속해서 재판 일정은 잡혀 있고 네. 그래서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먼저 나오기를 바라면서 네. 그동안 31번째 지금 탄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30번은 넘어섰고요. 최상목 때문에. 만약에 네. 한덕수 총리를 한 번 더 탄핵하면 31번째입니다. 이게 네. 나라입니까? 이게 국회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나라도 아니고 국회도 아닌데. 그래서 해산해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는 거 보면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네. 반국가 종북 세력과는 같이 살 수가 없다. 이들은 진보가 아니다. 이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다. 이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것서 된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든지 이 자리에 올라가야만 그동안 검사 시절에 보았던 이들의 부조리함과 비리와 제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일거에 소탕하기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선포한 게 비상계엄입니다. 민노총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예, 있거든요. 27일 날 네.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이야, 민노총. MBC가 민노총이라는 말도 그 있는데. 민노련이죠. 민노총 산하 민주 예. 노조 원래는 언노련인데. 언노련인데 그러니까 예. 언노련이죠. 예. 자, 그러면 27일이면 민노총이 총파업을 총파업을 하기로 해서 했다. 총파업이라는 얘기는 네. 파업의 원래 목적은 회사의 가동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국가 산업을 멈추어서 이재명을 구출하겠다는 거. 여러분 6.25 전후에도 북한의 삐라가 뿌려졌거든요. 네. 6.25 전후 50년대에도 네. 그때 삐라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총파업하라. 50선거를 막아라. 50선거가 재헌선거예요. 네.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이 50선거를 방해하는 작전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네. 정읍에서 벌어졌어요. 전북 정읍. 예. 네.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예. 바로 예. 그 4.3 4.3 제주 반란이 일어났어요. 예. 폭동 사건. 예. 5월 10일 날에 선거를 못하게 하려고 제주에서 4.3 사태가 일어났는데 네. 정확하게 말하면 4.3 공상 폭동입니다. 자, 이 4.3 폭동이 일어나니까 여수 순천에 주둔하고 있는 14연대를 보고 제주도에 가서 반란군을 진압하라고 했는데 여수 항구에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이 제주도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강주 쪽으로 올라오면서 군경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여순 반란 사건이에요. 예. 그 역시 왜 생겼느냐? 50선거를 막으려고. 50선거를 막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첫날 어떤 일인지 아시면 군경 70여 명을 산채로 죽였어요. 아이고,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그거는 말 안 하고 다시 반격 작전을 통하여서 민간인 몇 명 해성된 거 가지고 이들은 징징징 거려가지고 지금 뭐 복근시켜 놨잖아요. 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공산 세력들이 지금까지 벌여온 행동들이 바로 이번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덕수 총리가 어제 돌아왔는데 다시 탄핵하겠다. 지금 막 연합뉴스 TV도 나오는 거 보니까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덕수 아니 재탄핵이 말이 마은혁 임명을 또 미루면 또 탄핵하겠다. 그런데 일사부재리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를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지금 뭘 하려고 하느냐. 물리적 내란을 지금 획책하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또 쇼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탄핵병이라 그래요. 탄핵병. 야, 탄핵병. 별병이 다 있네요. 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내일 만약에 이재명이 설마 벌금 100만 원 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망이라고 한 거예요. 100만 원만 넘어버리면 5년간 피선거권 박탈입니다. 그럼 100만 원 넘어도? 설마 못해요. 이미 실형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2심에서 떨어졌잖아요. 근데 김문기 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단 말입니다. 이번에 다시 보강을 해가지고 김문기도 거짓말이다.
당연히 거짓말이죠. 당연히 거짓말. 그래서 이것서 지난번에 무죄까지 했던 것까지도 유죄를 달라고 지금 검찰이 다시 썼어요. 고소장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반드시 실형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치 생명은 끝장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까지 족쇄에 잡혀서 이재명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녔던 그래도 양심 있는 친명계? 친명계들 이들은 끈 떨어지면요. 모두 등을 돌린다. 그리고 그는 대법원 확정되는 순간에 현재 있고 있는 국회의원도 나와야 되고 430억을 토해내야 되고 결국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이 다시는 뉴스에 나오는 일이 안 나옵니다. 유튜브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료 화면 정도만. 자,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은 뭐 어쨌든 나오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각하냐 나오자마자 뭐를 브리핑하겠습니까?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본인이 이 싸움의 목적은 부정, 조작에 대한 선거에 대한 조작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이걸 밝히려면 이제 패를 까야 돼요. 싫든 좋든 국민들이 일어나서 국회를 해산해야 다시는 이 병적인 탄핵병이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위원회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바로 부정선거를 밝히는 국민 조작선거. 부정선거는 금기어가 돼가지고 뜨질 않아요. 조작선거. 이 조작선거. 아니, 선거 조작. 선거 조작을 밝히기 위해서 국민 추진위원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투표에 붙여서 헌법으로는 독립기관이지만 국민들이 한번 수사해보자. 그래서 정말 국민 검사들, 국민 특검을 만들어서 이 부정선거를 파헤쳐가지고 이참에 완전히 뜯어고치면 이미 180여 명 이 민주당 의원들 불법 당선된 의원들은 사퇴를 해야 되고 또 그들이 지금까지 만든 법들이 어떻습니까? 아니, 그거 엄청나게 많어. 800개입니다. 다 없애야 됩니다. 더 된다는 말도 있는데. 800. 그리고 근데 어떻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모르겠네요. 4.15 선거, 20년 4.15 선거도 부정이잖아요. 그때 만들어진 공수처법도 다 없애집니다. 소급됩니다. 알겠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총선과 지방선거를 합쳐서 묶어가지고 내년 3월에 내년 3, 4월이면 선거를 다시 할 그러니까 조기 대선은 없어도 조기 총선은 있습니다. 이것이 윤 대통령이 바라는 시나리오가 멋진 되겠습니다. 한판성입니다. 알겠습니다. 드디어 이재명 갑니다. 정치 사망 선고 끝납니다. 못 빠져나간다. 믿으십시오. 김재현 대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